전기 안 쓰는 보일러를 보니까 대북 제재가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난을 돌파하자는 자력갱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력갱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요즘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물비누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주원료를 외제가 아닌 북한산 수유나무 열매로 자체 개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물비누 원료에 들어가는 고급 지방산 기름을 정려나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하여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려나 야자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거심 어린 연구 끝에 이들은 끝끝내 우리나라의 흔한 수유나무 열매를 가지고 고급 지방산 기름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미 대화가 경색되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자력갱생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전력, 철강, 기계공업 등 북한 산업 전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시기 2016년 이후부터 제재가 있은 것도 있지만 올해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되고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지속될 거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런 데로부터 자력갱생을 특별히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갱생은 자원과 자본 부족을 어떻게든 스스로 돌파하자는 체제의 요구입니다. 시멘트가 부족하면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사장, 버려진 비닐을 재활용해 포장용 비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도면 하나 없이 맨손으로 트랙터를 완성한 이야기는 연일 북한 방송의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도면 한 장 없고 전문 설비도 기술자도 없는 빈토우에서 몽석 위에 남의 트락터로 부속품을 뜯어놓고 돈을 따고 깎고 쓸고 두드려 맞추며 만든 첫 천리마호 트락터를 몰고 평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자력갱생과 함께 말리마 속도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천리마의 10배 속도로 당면 목표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양의 신도시로 불리는 여명거리입니다. 여기는 여명거리, 우뚝 솟은 건축물들. 지난 2017년 여명거리에는 최고 82층짜리를 비롯해 초고층 아파트 40여 동, 4,800세대와 공공건물 수십 동이 새로 들어섰는데 공사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명거리 건설을 본받아 경제적 성과를 내자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에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즉 경제 강국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한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속도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제재가 없을 때의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 것하고 제재가 있는 속에서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속에서의 이 경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남은 해의 과제를 수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는데 그 더딘 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말리마로 가야 된다. 자력갱생과 말리마 속도전은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인 백두산 3지연과 원산 갈마지구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식량난은 북한 주민 약 1,000만 명이 허덕일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 GDP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 작년에 마이너스 4.1%로 2년 연속 내려앉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제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을 위해서는 자력갱생 하나 가지고는 어렵죠. 제재가 해제되고 그런 속에서 외자가 들어가야 되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결국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비핵화와 제재 해제, 개혁 개방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며 최종 선택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금기종입니다.